네, 알면 알수록 새롭고 재밌는 IT 묻어가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오피스 2010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010, 2010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난주에 윈도우 7이라는 좀 훨씬 큰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예, 물론 뭐 윈도우 7 다들 화제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뒷부분에서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네. 특히 아시다시피 사용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다양한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특집으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피스 2010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윈도우 7 출시로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이어지는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이벤트가 네. 바로 오피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010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피스 2010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컴 아시죠? 한국어 네. 컴퓨터. 예, 거기서도 한컴 오피스 2010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 프로그램 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MS 오피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MS 오피스 2010의 진행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 오피스 2010보다 좀 앞서 나왔던 게 오피스 2007이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 2007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2003을 사용하시다가 2007을 사용하시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죠, 많이 예.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리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또 확장자도 바뀌고. 아시죠? 네. 기본 확장자가 DOC 파일이 아니고 DOCX 파일로도 바뀌었거든요. 네. 하이 버전 호환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버전에서는 열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010 같은 경우는요, 그 지난 7월 달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오피스 14라는 코드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네. 사용자 이제 친화적으로 물론 바뀌는 건 사실이겠지만 더 재밌는 게 64비트 버전이 최초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초로 64비트 윈도우에 설치를 할 수 있게 오.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언어팩 같은 경우 현재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일본어까지 나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주요 베타 테스터들한테는 지금 오늘 11월 달부터 공개적인 베타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서요. 네. 아마 한두 달만 더 기다리시면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 리뷰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오피스 웹 어플 서비스가 등장할 거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요. 예, 굉장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오피스 하면은 보통 PC에다 설치를 해놓고 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런데 구글에서 쓰는 구글 독스처럼 인터넷과 연동이 돼서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오피스 워드 파일 같은 걸 열 수도 있고 자유롭게 편집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그 웹 앱스가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S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고요. 아마 뭐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터넷 세상이 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이런 오피스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네요. 예. 참 나중에 적응을 못하면 어쩔지 참 걱정이에요, 제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죠? 예. 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2007에서 예. 이제 쓴 거를 2003에서는 안 열린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은 유저들이 많았을 거예요. 2010년형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하위 완성도가. 2010에서는 2007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2003에서는 2007이나 2010에서 작업한 문서들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2010년도 판에서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MS 오피스 2010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또 한컴에 대해서 한컴 2010 버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 한컴 오피스 2010도 마찬가지로 MS 오피스처럼 동일하게 패키지화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 넥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다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매칭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초부터요. 네.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주요 특징으로는 대부분 그 MS 오피스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파일도 다 열리고요. 불편함이 없겠네요. 예. 갑자기 바꿔도. 예, 그리고 심지어 MS 오피스 2003
스킨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MS 오피스처럼 쓸 수 있어요. 디자인도 심지어. 두 회사가 뭐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컴 입장에서는 MS 오피스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경쟁력 있는 메시지로 MS 오피스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피스 2007에서는 리본 메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 넓게 퍼져 있는 형태. 네. 그런데 이제 한컴에서는 열림 상자 구조라 해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네. 특히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한컴의 슬라이드, 일단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소프트웨어거든요. 거의 네. 동일한 건데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확장자도 HPT에서 닷 슬라이드로 바뀔 정도였고요. 그리고 게다가 파워포인트에 버금갈 정도로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테마도 사실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한데요. 네. 지금 많이 쓰시는 것들이 MS 오피스 2003, 네. 그리고 한컴 오피스 2007, 한컴 오피스 2010 이제 나오겠지만 되겠잖아요. 네. 각각 제각각의 스타일을 다 제공해서요. 사용자들이 골라서 디자인을 네. 고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참 비슷하면서도 네. 또 다른 면도 있고요. 갑자기 사용자들이 바꿔서 쓰더라도 별로 이제 혼동이 없도록 이제 두 기업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제품의 두 소프트웨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통점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페이스가 네. 리본과 열림 상자 구조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넓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MS는 이걸 리본이라고 부르고 한컴은 열림 상자 구조로 부르고요. 열린 상자. 예. 그리고 이제 판매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네.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는 그런 형태거든요. 물론 이제 정품 박스도 팔긴 합니다만은 네. 그걸 보고 ES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전자적 소프트웨어 배포죠. 그래서 MS 오피스도 그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한컴 오피스도 최근에 다운로드 버전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차이가 납니다. 가격 정책 네. 부분에서 현재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네.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다운로드 버전으로 팔거나 혹은 이제 구매를 할 때 학생용 버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것이 예,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싸지 않네요. 예, 아니 뭐 그래도 패키지니까 네.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제 한컴 오피스 2007인데요. 네. 이제는 2010은 팔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2007 현재 한컴 오피스 2007을 구입을 하시면 2010으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을 구입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네, 그쵸. 2007 같은 경우에 정품 가격이 다운로드로 구매를 하면은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 됩니다. 3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다운로드 아니면은 더 비싼가요? 조금 비싸죠. 한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예. 그 가격 때문에 조금 이제 인하를 해주는 거겠죠. 네. 뭐 이제 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정품 박스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쵸. 예, 일반인이라면 예. 웬만하면. 조금 절약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사용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시기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네. 학생이라고 해서 굳이 뭐 MS 거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컴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보완이 또 됩니다. 100%.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업무용이나 혹시 공식 석상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그런 경우라면은 네. 기존 제품과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MS 오피스 2007을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2010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설명 참 간략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윈도우 7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하면서 이번 코너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윈도우 7 그 블로거 파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 데모 시연을 했는데요. 뭐 블로거들이 7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발표회를 블로거 초청 파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뭐 작업 표시줄이라든지 아니 뭐 네. 에어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능들 그 윈도우 7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아마 사용자분들이 네. 그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네. 혹은 뭐 이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네. 아마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답변이 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출시 전부터 참 이 IT 업계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2주 뒤면요, 다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해보니까 이렇더라, 또는 뭐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뭐 이건 어떤 거냐,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특집 통해서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지난 댓글 이야기 몇 주 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드디어 댓글 이야기 이제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그 답변해 드린 걸 기억이 좀 안 날 정도니까요. 굉장히 네.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하려고 이렇게 찝어왔는데요. 닉네임 바이올렛 지필님께서 지난 25일에 남겨주신 글이에요. 아, 궁금한 게 생겼다고 고민이래요. 이제 얼마 전에 컴퓨터를 맞췄는데 LP 타입으로 맞추셨대요. 근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 그래픽 카드가 없다고 더 이상 저는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슬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사실은 요 LP라는 말 자체가 모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네.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죠. 그 LP는 로우 프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그래픽 카드에 슬롯 장착하는 그 프로파일 있잖아요. 네. 그 쇠막대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얇은 슬림 PC를 구현을 할 때 굉장히 네. 유용하죠. 그래서 일반 프로파일이 있고 로우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하신 게 슬림 PC를 구입을 하시면서 로우 프로파일 네. 플랫폼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로우 프로파일용 그래픽 카드를 사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를 낄 수가 없겠죠. 안 맞으니까.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사실 이제 LP용 그래픽 카드는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사양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실제 되고 있고요. 아마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나 홈페이지에 VJ 네. 메뉴 선택하셔가지고 그 제품 타입을 LP로 선택을 하시면 네. 그 몇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LP 전용으로 출시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LP하고 일반 프로파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다른 프로파일을 꽂아가지고 변형시켜서 예, 트랜스포머처럼요. 오, 트랜스포머. 예, 동시에 제공을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사양 제품이 LP로 나온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예, 최신 제품은. 다만 구형 PCI나 HP 방식은 아마 거의 구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입을 하실 때 PCIe 방식인지 그리고 LP 방식인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지 가격이 적당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좋습니다. 네, 바이올렛 지필님, 이제 LP 타입에 맞는 그래픽 카드가 있다고 하니까요. 대신에 고사양은 없다고 합니다. 좀 잘 찾으시면 맞는 제품 있으니까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아, 미나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7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